안녕하십니까. 특허로 급등주를 열심히 찾아보는 특급 열차 진행을 맡은 아시아경제 유현석. BLT 특허법률사무소 엄정환 변호사입니다. 네, 변호사님, 이번 시간에는 테라젠 이텍스 네, 세금? 아닙니다. 그렇죠? 테라젠 이텍스는 굉장히 세련된 이름에 비해서 1990년도에 만들어진 제약사입니다. 이텍스 제약이라는 회사가 또 합병이 되면서 이름이 테라젠 이텍스가 된 겁니다. 저희들이 소개해드렸던 회사들 중에 반도체를 하다가 바이오를 하거나 환경 처리를 하다가 바이오를 하거나 토목을 하다가 바이오를 하다가 거의 우리나라 회사의 30% 이상이 바이오를 고민을 안 하시는 분이 없는데, 이 회사는 원래 바이오를 하던 회사입니다. 감기약도 만들고 위장약도 만들고 하던 그런 회사인데 역동성은 조금 떨어지지만 역사를 가지고 있는 그런 제약 회사고요. 이 회사는 코로나 관련된 버프를 좀 늦게 받았어요. 보통은 2월 초부터 그 버프를 받았거든요. 근데 이 회사는 4월 초에, 오히려 3월 달에는 좀 많이 떨어졌고 52주 최저가가 5,000원, 3월 17일이었는데 52주 최고가가 14,400원. 어이구야. 거의 한 달 만에? 한 달 만에. 이거는 그냥 우상향이 아니라 수직 상승. 아름답네요. 지금 현재 시가는 11,000원, 시가총액은 현재 상태로는 한 3,400억 원 정도, 그 다음에 코스닥 142. 상위권. 네, 상위권입니다. 근데 원래는 의약품 중심의 매출 구조였다가 조금씩 신사업을 했는데 그게 유전자 분석 서비스예요. 미국에서 그 23andMe 타액으로 당신의 선조가 어느 대륙에서 왔는가, 요거를 재미삼아 분석해주던 스타트업이 완전 대박이 나면서 타액이나 모발이나 이런 걸로 내가 어느 대륙에서 왔는가 뭐 이런 것들을 많이 하기 시작했는데, 약을 팔아서 매출을 만들던 회사가 23andMe 등등등의 소식을 듣고 그쪽에 연구를 시작한 지가 꽤 됐어요. 코로나 관련된 소식을 말씀드리기 전에 원래 이 회사는 매출이 1,000억 원 이상을 하던 회사다. 꾸준하네요. 2018년도에 영업이익이 마이너스긴 했지만 그래도 2019년도에는 영업이익이 플러스로 다시 돌아왔고 2019년도에는 1,381억 원의 매출을 기록한 좋은 회사입니다. 자, 근데 과연 이 회사가 코로나 버프를 왜 늦게 받았는가? 이 회사 관련된 기사가 4월 10일경에 나왔는데, 이 회사가 잘하는 게 데이터 분석이에요. 그래서 인공지능, 마법의 조미료, 인공지능이라는 어떤 테마와 함께 고해상도 유전자 지도 연구 참여를 했다. 코로나19에 한정된 게 아니라 앞으로 나올 코로나20, 코로나21, 코로나29까지 맵이 있으면 그 다음에 항체를 설계를 할 수도 있고 진단 키트를 미리 만들어 놓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분야로 쫙쫙 할 수 있다. 이게 사실은 돈 냄새가 많이 나는 그런 뉴스에 해당하기 때문에 주가가 드디어 버프를 받기 시작한 겁니다. 요게 앞으로 어떤 결과를 가져오느냐에 따라서 더 좋은 주가를 보일 수도 있고요. 이거 지도가 만약에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가상의 지도다, 그렇다면 주가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RNA 전장 염기 서열이라고 나오는데, 이 RNA라고 하는 거는 유전공학 쪽에서는 아주 기본 중에 기본, 수학의 정석 같은 그런 대상체인데, 이 RNA 전장 염기 서열을 분석할 수 있는 어떤 맵, 이런 쪽을 발표를 하면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헬로진이라고 하는 그런 브랜드로 유전자 분석 서비스를 제공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 내가 어떤 병에 걸릴 것이다 라는 그런 예상을 받아봐야 시름시름하지 않으면 사실은 크게 감흥이 없어요. 이 서비스가 단가가 높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문제가 좀 있었고, 기존의 제약 판매 쪽에서는 워낙에 경험이 많았기 때문에 뭐 그쪽은 괜찮은 성적을 내고 있습니다. 특허 쪽을 좀 살펴보셨을 때 특허가 1997년부터 보이기 시작을 하고요. 2003년도부터 특허가 좀 증가를 했었다가 2008년도부터 이제 특허 활동이 거의 정지된 거나 마찬가지인 상태로 가다가 2011년도에 조금 괜찮아지다가 2016년도에 이제 드디어 이 특허 관리팀 이런 게 생긴 것 같아요. 이 특허에 대해서 신경을 좀 쓰시는 회사고, 전체 60건의 특허 중에 17건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근데 이거는 등록률이 낮다라기보다는
과거에 출원했던 특허들은 이미 다 만료가 됐고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다시 달리기 시작했는데 등록이 꽤 잘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회사는 기술력도 있고 조직 문화도 안정적이고 새로운 사업 영역도 도전하고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디자인권 같은 것도 있나요? 디자인이 건강검진표 디자인을 출원해서 등록을 받았습니다. 그냥 종이에 불과한 거긴 한데 근데 이 건강검진표가 표 자체를 뺏기는 경우, 카피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건강검진표를 딱 디자인을 출원을 해서 등록을 받아서 혈액이나 아니면 DNA나 RNA나 이런 게 어떻게 구성돼 있고 당신 조상은 어디서 왔고 아들이 진짜 아들이고 너희 아버지는 진짜 아버지가 아니다. 아닙니다. 그런 슬픈 얘기는 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제 상표 쪽 굉장히 여기도 좀 신경 많이 쓸 것 같아요. 지금 전체 상표는 38건, 등록률은 거의 뭐 90% 이상 굉장히 좋은데 상표를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왕성하게 하다가 2017년부터 상표를 하지 않아요. 보통은 상표는 한번 재미를 보면 계속 늘어나게 돼 있는데 이 회사는 사업부가 바뀐 겁니다. 이거는 B2B 사업이었다가 B2C 사업으로 바뀌면 상표를 많이 출원을 하고요. B2C 중심이었다가 B2B로 가면은 상표를 줄입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B2C였던 제약 판매 쪽으로 상표를 많이 확보를 해놨다가 2017년부터는 B2B 분석 서비스 쪽으로 사업의 맥락을 바꾸면서 2017년부터는 상표가 줄어들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럼 테라젠 이텍스에 대한 총평을 좀 내려주신다면? 코로나로 버프를 받은 회사들이 과연 특허를 신경 쓰는 장기적으로 갈 수 있는 회사냐? 이거를 저희가 봐야 되기 때문에 계속 보고 있는데 테라젠 이텍스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기본적인 체력은 된다. 그리고 지금 코로나 관련돼서 신약을 만들겠다라는 것도 아니고 진단 키트를 만들겠다는 것도 아니지만 이 데이터에 기반한 어떤 코로나 바이러스의 서열 구조 지도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거는 만약에 이분들의 사업 계획이 성공한다면 굉장히 확장성이 넓다. 이 지도가 오피스 같은 툴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다른 회사들이 신약을 만들거나 진단 키트를 만드는 회사들이 이 지도를 라이센싱 받아서 써야 되는 굉장히 독특한 마지막 코로나19 테마였습니다. 네, 지금까지 테라젠 이텍스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특급 열차 진행을 맡은 아시아경제 유현석 BLT 특허법률사무소 엄정한 변리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